지난주 건강한 35세 마라톤 선수가 간 수치 혈액 검사에서 위험할 정도로 높은 결과를 받아 불필요한 몇 달간의 검사와 불안감을 겪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충격적인 진실은 단순히 체열 직전 격렬한 운동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매일 수백만 명에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완전히 예방 가능합니다. 2023년 존스 홉킨스에서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는 50만 건 이상의 혈액 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환자들이 검사 24에서 48시간 전에 저지른 간단한 준비 실수로 인해 거의 별표 40% 별표에서 상당한 부정확성이 나타났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사소한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오진 불필요한 투약, 그리고 심지어 심각한 건강 상태를 완전히 놓치는 결과를 초래한 차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오류들 하나하나가 이해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는 기본적인 지식만으로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혈액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만 이러한 중요한 준비 단계를 모른다면 그 이야기는 완전한 허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검토하면서 저의 관심을 가장 사로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목록의 두 번째 실수는 78%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별표 최대 25% 별표까지 혈당은 그 이상으로 변동시켜 실제로는 완벽하게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당뇨병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와 시청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제 지체 없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실수는 별표 모든 혈액 검사 결과에 약 15% 별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2022년 임상화학 저널, 클리니컬 케미스트리 저널에 발표된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일반 의약품 및 보충제가 실제 건강 상태와 전혀 무관하게 혈액 검사 결과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매일 복용하는 인기 있는 모발 및 손톱 보충제인 비오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메이어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비오틴은 갑상선 호르몬, 비타민 D, 심지어 심장마비 진단에 사용되는 심장 마커를 포함하여 40가지 이상의 혈액 검사에서 거짓으로 높거나 거짓으로 낮은 결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 연구에서는 단순히 머리카락 때문에 매일 10mg의 비오틴을 복용했던 한 여성이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심각한 갑상선 질환 치료를 받을 뻔한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간섭은 비오틴이 실제 실험실 검사 과정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혈액에 비오틴이 과도하게 있으면 검사 메커니즘을 교란시킵니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계획이 필요합니다. 모든 혈액 검사 최소 72시간 전에는 비오틴 보충제 복용을 중단하십시오. 포도당 및 콜레스테롤 검사를 방해할 수 있는 비타민 C와 같은 다른 보충제의 경우 보통 24시간 전에 중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처방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되므로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혈액 검사를 지시하기 전에 복용 중인 모든 약물과 보충제에 대해 의사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의사는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검사 시점을 조정하거나 결과를 다르게 해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통약으로 복용하는 아스피린과 같이 아주 무해해 보이는 것도 복용 후 최대 일주일 동안 혈소판 기능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끔 복용하는 일반 의약품을 포함하여 복용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목록화하고 검사를 예약하기 전에 담당 의료 제공자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이제 건강을 의식하는 사람들도 방심하게 만드는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혈액 검사에서 측정되는 거의 모든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24시간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러나 시카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환자의 별표 62% 별표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하루 종일 별표 최대 50% 별표까지 변동하며 이른 아침에 가장 높고 자정 무렵에 가장 낮습니다.
오전 8시 대신 오후 3시에 코르티솔 검사를 받으면 실제로는 부신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신 기능 부전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도 비슷한 패턴을 따르며 남성의 경우 저녁에 비해 아침의 수치가 최대 35% 더 높습니다. 5,0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오후에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아침에 검사를 받은 사람들에 비해 테스토스테론으로 진단받을 확률이 2배 높았는데 실제 호르몬 생산량은 동일했습니다. 철분 수치도 크게 변동하며 일반적으로 아침에 30% 더 높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사람들의 백혈구 수도 하루 종일 변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 25% 증가합니다. 해결책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경우 항상 같은 시간대에 혈액 검사를 예약하는 것이며 대부분의 기준 범위가 설정된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의 아침 시간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이나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 검사를 받는 경우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아침 검사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아침 약속을 잡을 수 없는 경우 체열 시간을 기록하고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결과를 다르게 해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진보적인 검사실에서는 이제 채취 시간을 기반으로 기준 범위를 조정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보편적이지 않으므로 시간 조절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제 운동 시간과 관련하여 더욱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계속하기 전에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시니어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독해 주십시오. 매일 더 유용한 시니어 건강 관련 영상이 올라올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혈액 검사 전 아침 달리기나 헬스장 방문은 무해하거나 심지어 건강에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대학에서 실시한 2023년 종합연구는 1200명의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혈액마커를 조사했으며 체열 24시간 이내의 격렬한 운동이 30가지 이상의 혈액마커를 상당히 변화시켰음을 발견했습니다. 심장마비나 근육질환을 감지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마커인 크레아틴 키나아제는 격렬한 운동 후 별표 최대 300% 별표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72시간 동안 상승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하체 운동을 했을 뿐인데 심장 문제 의심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의사들이 간 건강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알트 및 AST와 같은 간 효소는 운동 후 별표 150% 별표까지 급증할 수 있으며 특히 격렬한 훈련 후에는 최대 일주일 동안 상승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의 한 사례 연구에서는 실제로는 간이 완전히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훈련 후 효소 수치가 너무 높아 불필요한 간 생검을 받은 트라이애슬론 선수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적당한 운동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30분 조깅은 백혈구 수를 40% 증가시켜 잠재적으로 감염이나 염증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혈당은 운동 유형과 지속 시간에 따라 급증하거나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당뇨병 검진 결과를 왜곡시킵니다. 염증 마커인 시반응성 단백질은 운동 후 100% 증가하여 48시간 동안 상승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접근 방식은 혈액검사 최소 48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며 근육효소 또는 염증 마커 검사를 받는 경우 이상적으로는 72시간 전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걷기는 괜찮지만 땀을 흘리거나 숨이 가빠지는 모든 활동은 체열 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운동 루틴을 도저히 건너뛸 수 없다면 최소한 운동 시간을 의사에게 알려 정확한 결과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 거의 모든 사람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혈액 검사 이틀 밤 전 저녁 식사와 함께 마신 단 한 잔의 와인도 생각보다 결과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립알코올 남용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혈액 검사 48시간 이내의 알코올 섭취는 간 기능 검사를 최대 40%, 중성지방을 별표 30% 별표까지 변화시키며 심지어 그 후 며칠 동안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는 500명의 적당한 음주자를 추적 관찰했으며 검사단 3일 전에 금주한 사람들이
평소 음주 패턴 후에 검사했을 때보다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53포인트 더 낮았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을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또한 비비타민과 마그네슘을 고갈시키고 인위적으로 철분 수치를 상승시켜 영양 상태에 대한 완전히 왜곡된 그림을 만듭니다.